국무총리 인선하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겁니까? 청와대 참모들이 하는 일관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정말 사람을 못 찾는다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총리 하나 구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인물난이라는 게 참 이해가 잘 안 돼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선호하는 인물군들 중에 청문회를 통과를 제대로 할 수 있거나 뭐 이런 인물군들이 좀 부족하다는 거죠. 어떤 스타일의 후보자를 전에 문창극 총리가 발탁이 됐듯이 박근혜 대통령의 독특한 코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가난한 집에서 반찬 투정 심하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지금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쓰리황 이렇게 해서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4월 27일 퇴임했습니다. 국무총리 자리가 공석이 된 지 한 달이 다 돼갑니다. 그런데 후임 국무총리는 감감무소식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무총리 인사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석진환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무총리 인사 언제 하는 겁니까? 글쎄 아마 이번 주에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박근혜 대통령이 14일 날 미국에 출국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그 사전에 총리를 지명하고 청문회 일정 등을 고려하면 이번 주 안에는 해야 겨우 출국 전에 총리를 임명할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잘 됐을 때 얘기입니다. 왜냐면 지금 25일쯤 남았는데 역대 정홍원 총리라든가 이완구 총리 그 지명에서부터 임명까지 약 한 22일 정도 걸렸습니다. 평균.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해야 되는 거죠. 예. 네. 근데 국무총리 인선하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겁니까? 청와대 참모들이 하는 일관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정말 사람을 못 찾는다는데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더군다나 지금 아주 그 검증이 까다로운 국면 아니겠습니까? 사람에 대한 검증이 까다로운 게 아니고 사람에 대한 입맛이 까다로운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전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선호하는 인물군들 중에 청문회를 통과를 제대로 할 수 있거나 뭐 이런 인물군들이 좀 부족하다는 거죠. 청문회 통과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사람들은 또 고사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다고 하고요. 국무총리가 지금 공석인 상태에서 국정이 뭐 좀 잘 안 돌아간다거나 그런 흔적들이 좀 있나요? 어떻습니까? 일부 언론에서는 뭐 국정 마비 운운하는데 좀 호들갑 같고요. 최경환 부총리가 지금 총리 권한대행까지 하느라 좀 일정이 바쁘고 피곤하고 이런 거, 그리고 또 총리실 직원들이 작년부터 지금 하도 총리가 많이 바뀌어서 좀 말빨이 안 서고 좀 허탈해하고 이런 거 빼고는 별로 그런 흔적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총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없어도 국정의 차질이 빚어지지 않는 게 좀 이상한 일 아닌가요? 왜 그렇습니까? 총리의 이제 헌법상 역할은 뭐 국정 통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실제로 보면은 뭐 각 부처 간 갈등을 조율하고 업무를 조정하고 이런 역할인데, 이건 이제 국무조정실장이라는 또 다른 장관급 자리에서, 직책에서. 국무조정실장이. 예, 국무조정실장이 얼마든지 하면 되거든요. 차관급 회의하면서. 최근에 총리로서 좀 평가를 받는 분이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김황식 총리였거든요. 그렇죠. 여야에서 네. 뭐 그런 대로 잘했다 이런 평가를 받는데, 그걸 보면 왜 잘했냐, 국정을 잘 조율해서 그런 거냐,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이를테면 이제 추모 행사에 가서 비를 맞고 이렇게 한다든가. 네, 아주 인상적이었죠. 또, 또 국회에서 답변을 하는데 어쨌든 야당의 질문에도 성심성의껏 아주 대답을 잘하고 성의껏 하고. 예.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총리에게서 기대하는 그런 역할이 그런 어머니의 모습 같은 거 좀 통합하고 화합하고 잘 추스르고 이런 역할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그런 역할을 이렇게 해낸다기보다는 이제 전직에 이제 이완구 총리 갈등의 당사자가 됐기 때문에. 네. 자,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국무총리 후보자를 어떤 스타일의 후보자를 찾고 있을까요? 그동안에 보도가 됐다시피 뭐 새누리당 지도부라든가 아니면 뭐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라든가 다 이번에는 좀 그 국민통합형 총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뭐 실제로 호남 총리론도 나왔었고요. 아니면 정치권 일각에서는 뭐 정무형 총리, 관리형 총리 뭐 여러 개 나왔는데, 사실은 가장 큰 조건은 청문회 통과가 일단 기준입니다. 청문회 통과가 기준이 그 대전제고, 박근혜 대통령이 새해 초 기자회견에서 했듯이 지역적인 안배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직종의 안배를 한다든가 이런 건 아니고요. 일단 무슨 사람을 일단 먼저 본 다음에 그러니까 뭐 다른 안배 없이 본다. 그게 아마 지금 검증하고 있는 참모들도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한 다른 고려는 없고 이렇게 쭉 올라오면 그 개인의 청문회 통과 기준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본인의 성향들 있지 않습니까? 전에 문창극 총리가
이렇게 발탁이 됐듯이 그 박근혜 대통령의 독특한 코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임석규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스타일의 총리를 찾고 있을까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 현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치명적 위기다. 그렇게 판단을 한다면 야당 등에서 요구하는 어떤 화합형 총리, 호남 총리 뭐 이런 카드를 꺼낼 수 있을 테고, 또 다른 측면에서 이제 대선 주자 카드 이렇게 키울 수 있는 사람, 이를테면 일부 언론에 나오는 오세훈 같은 사람 이렇게 할 수도 있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 그런 생각은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4.19 재보궐선거에서 크게 이겼기 때문에 여권이, 그래서 이제 무난하게 말 잘 듣는 어떤 수적형 총리, 이런 사람을 고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예상을 합니다. 네, 수적형 총리 후보를 고를 것이다. 그러니까 인상적인 멘트가, 그런 멘트가 있어요. 저희 청문들 중에 한 명 중에 지금 어떤 컨셉을 갖고 총리를 고를 만한 여유가 없다. 그만큼 인물난에 시달리는 거죠.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이 총리 하나 구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인물난이라는 게 참 이해가 잘 안 돼요. 옛날에 그 가난한 집에서 반찬 투정 심하다, 이제 이런 말이 있는데요. 너무 좀 폭 좁게 고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그러니까 발상의 전환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국무총리 후보자 함합형에 오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강국 전 현재 소장이라든가 네. 모영준 전 헌법재판관 이런 이름들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전 소장 같은 경우에는 전북 출신이어서 좀 지역 컨셉에도 맞지 않느냐. 근데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이제 그런저런 게 다 잘 안 돼서 좀 안전하게 정무 관리형으로 가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흔히 지금 어제도 농담으로 쓰리황 이렇게 해서 네, 황찬현 감사원장, 황우여 교육부총리, 황교안 법무장관 이렇게 거론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현직 그 장관급이나 부총리급 참모들을 끌어올릴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함합형에 오른 사람들의 어떤 특징 같은 게 있을까요? 주로 법조인 출신이 많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친박 정치인 출신, 이주영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라든가 크게 이렇게 법조 출신과 친박 정치인 출신 크게 이 두 그룹이 많은 것 같고요. 이제 전에도 말했듯이 김무성 대표는 이렇게 쭉 요구했던 호남 총리와 관련해서 이제 추가로 좀 공교롭게도 전북 출신 인사들이 좀 많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전북 출신 법조인들인가요? 법조인도 있고, 약간 이전 소장 같은, 이강국 전 소장 같은 법조인 출신도 있고, 네. 이제 참여정부나 DJ정부 때 경제 관료를 지냈던 강봉균 전 부총리, 진념 전 부총리, 예. 한덕수 이제 총리를 하셨죠. 예. 공교롭게도 다 전북 출신의 경제 관료입니다. 전남 출신도 있잖아요. 이를테면 전은철 전 이제 감사원장 넣으셨고, 또 누구죠? 박준영 전남지사 이런 분도 함합형에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은 왜 법조인을 좋아할까요? 석현아 기자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저희가 흔히 그런 얘기 합니다. 법조인 출신들이 비교적 이 조직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잘 안다, 이런 게 외에 플러스 검찰 출신이나 상명하복에 그렇죠. 더 예. 말을 잘 듣는다. 익숙하다. 그래서 무슨 지시를 한다 그러면 그게 굉장히 이제 쭉 평생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그 인사권자, 지시권자의 그 뜻을 충분히 이해하고 빨리빨리 일을 처리한다, 이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을 그냥 하늘처럼 까딱하게 보시는 사람들이죠. 대체로 보면. 네, 군 출신들을 쓰기 어려우니까 대신 법조인들을 좋아하는 것 아닌가요? 글쎄 과거에 노태우 정부에서 그런 현상이 좀 있었죠. 예. 네, 전두환 정부에서 군 출신들을 대거 썼는데 노태우 정부로 넘어가면서 노태우 대통령이 검사 출신들, 그렇죠. 법조인들을 대거 기용한 일이 있는데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도 혹시 그런 것은 아닌가 이렇게 의심은 돼요. 네. 이제 이번 총리 후보자 지명하는 결과를 한번 지켜보면 그게 너무 명확하게 드러나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이 지명했던 총리 후보자들 네. 면면을 보면 어떤 패턴 같은 게 좀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렇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총리 후보자로 지명한 사람이 5분 있거든요. 김용준, 그다음에 정홍원, 그다음에 문창극, 안대희, 예, 이완구 5분이죠. 이제 보면 공통점이 대체로 문창극 씨를 제외하면은 같이 일을 해봐서 수하에 거느리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공천심사위라든가 무슨 등등해서 새정치위원회라든가 그래서 이제 좀 자기 밑에서 한번 일을 해서 데리고 있었던 사람. 네, 아는 사람들이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김용준 판사, 정홍원 안대희 검사,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완구 총리 옛날 경찰 출신이긴 하는데 이런 분들이 많고요. 대체로 보면은, 말을 잘 듣고 무난하게 그냥 특별히 자기 주장을 강하게 고집하지 않는 사람들,
대체로 수족형. 그런데 이완구 전 총리는 정치인 총리 아니었던가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 이완구 총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안대희, 문창국 두 후보자 낙마 이후에 사실 청문회 통과를 염두에 두고 정치인 출신을 기용을 한 거죠. 사실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조윤선 정무수석이 네. 교체됐는데요. 왜 바뀌었습니까? 청와대 기자들은 어떻게 알고 있나요? 이제 사실 조 수석이 사퇴한 이후에 그 언론 보도를 보면요, 대체로 평가는 일치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조윤석 수석 사퇴까지 그런 카드까지 던져가면서 국회에 이제 공무원 연금 개정안 처리를 좀 강하게 압박했다. 더군다나 이제 조 수석 같은 경우에는 내년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어서 사퇴를 하고 사표를 수리하는데 조 수석이나 박 대통령이나 크게 부담은 없었던 카드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정무특보 문제가 있는데요. 예.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의견이 4대4로 갈렸다. 그래서 국회의장의 선택으로 남아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네. 김재원 의원하고 윤상현 의원 두 사람이죠. 예. 주호영 의원은 이미 사의 본인 표명을 사의 했고요. 표명을 했고요. 예. 자, 정무특보 박근혜 대통령이 이 문제 어떻게 처리할까요? 글쎄 아마 이제 그 후임 정무수석의 인선과 좀 맞물려서 해결을 하지 않을까. 근데 사실상 지금 국회에서도 그 두 명의 정무특보에 대해서 특별한 역할이라든가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그게 어차피 이제 위촉하는 자리니까 따로 무슨 뭐 해촉에 그런 거 없이 이제 다 오히려 그건 일단 사문화된 자리가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이 다음 정무수석을 누구를 시키느냐 그런 게 이제 오히려 여당과의 관계에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이제 스탠스 잡고 있는가를 좀 볼 수 있는 계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임석규 기자 어떻게 보세요? 네, 이제 일단 국회의장이 지금 아직 그 자격심사가 끝나지 않았거든요, 절차적으로. 그렇죠.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여기서 이제 의견을 냈는데 대체로 4대4. 근데 이제 국회의장에게 이렇게 정식으로 제출되는 게 22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정의와 국회의장이 대체로 어느 쪽으로든지 지금 된다, 안 된다, 결론을 낼 것이란 관측이 좀 더 높습니다. 측근들, 참모들, 정의와 국회의장 얘기를 들어보면은 어느 쪽이든지 결론을 낼 거다. 그냥 애매하게 이렇다라고 하는 형태는 아닐 거라는 관측이 높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쨌든 영향을 받겠죠. 네, 그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알아서 정무특보를 취소한다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근데 정무특보들이 사실상 당청 간의 가교, 뭐, 징검다리가 되기보다는 사실상 걸림돌이 되었거든요. 이 자격을 두고서. 그런데도 굳이 이 정무특보를 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친박. 뭐 그런 거 보면은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실제로 또 그 정무특보가 지금 정무특보만 임명한 게 아니고 사회문화특보, 뭐 홍보특보 이런 다른 특보자리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정무특보만 예를 들어서 뭐 철회를 한다든가 이렇게 선택하기는 쉽지 않을 거. 근데 이제 그건 정무특보들이 공교롭게도 여당의 이제 현직 국회의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격 심사까지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정의화 의장이 선택을 해주면 네. 뭐 국회에서 그렇게 선택을 했으니 그렇죠. 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되지만 자진해서 뭐 이거는 특보는 정무특보는 없었던 일로 하자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나 그렇죠. 알겠습니다. 국무총리가 필요 없다 이런 무용론도 있지만 현행 헌법은 국무총리를 반드시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가 국정을 통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통령과 장관 또 대통령과 국민 사이에서 정서적인 간극을 메우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부디 원만한 인물의 국무총리 후보자를 지명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치 토크 돌 짚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